고구려 수도였던 중국 지반시. 중국 정부는 고구려 유적의 보고인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유네스코에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서에는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역사관이 잘 나타나 있다. 고구려가 중원 왕조에 예속돼 있던 지방 정권이란 주장은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동북 공정 논리다. 북한은 중국보다 1년 먼저 평양 일대에 있는 고구려 고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했다. 고분 벽화 속에는 1500년 전 고구려가 살아있다.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그림으로 남긴 생생한 고구려의 역사. 고구려 고분 벽화는 고구려의 진실을 푸는 비밀의 열쇠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모두 세계 문화유산으로 알려진 유적입니다. 1500여 년 전 고구려 유적도 오는 6월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에 편입하려는 이른바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한중 두 나라는 고구려 역사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서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지 집중 분석하는 대고구려 기획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먼저 최근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오른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고구려의 참모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화는 북한에 있는 수산리 고분 벽화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햇살 좋은 어느 날의 풍경을 한 장의 사진처럼 그린 그림인데요. 그동안 벽화가 많이 훼손돼서 군데군데 흐린 부분이 많은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원래 모습을 복원해봤습니다. 나들이 행렬도인데요. 하인들은 주인보다 작게 그려서 그림의 크기로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던지 양산을 썼는데 양산 모양이 재밌습니다. 하인들이 뒤따르면서 주인에게 양산을 받치기 좋게 손잡이를 비스듬하게 꺾어 놓았습니다. 고려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바닥에는 보도블럭까지 깔려 있습니다. 고구려는 현재 남아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의 그림은 그 어떤 역사책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구려 고분 벽화는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타임머신이자 당대 사람들의 역사 기록인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구려 고분 벽화는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북한과 중국에 흩어져 있어서 실제 고구려 벽화를 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고분 벽화를 직접 본 국내외 학자들은 하루빨리 세계유산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들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지난 1월 16일 언론의 관심은 파리에서 열리는 한 모임에 집중됐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적 심사를 맡고 있는 국제유적물협의회 전문가 회의였다. 중국과 북한에서 각각 신청한 고구려 유적의 등재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이날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Aujourd'hui, vous allez examiner combien de dossiers aujourd'hui? Je sais pas, en fait, je suis nouvelle, je m'occupe d'une certaine partie du monde, donc en total, je ne sais pas à combien. Je crois que c'était déjà... Vous êtes au courant de la demande de la Corée du Nord et puis de la Chine sur... Non, je ne m'occupe pas de cette partie.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고구려 유적을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고구려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아직은 완전히 등재가 된 건 아닙니다. 등재가 되는데 청신호가 켜진 것만은 사실인데 6월 말부터 소주에서 지금 개최된 28차 위원회에서 결정이 확정이 되는데 대부분 권고안이 그대로 수용이 되어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신청한 거나 또는 중국에서 그 신청한 고구려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구려 유적, 특히 고분 벽화는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정부의 고구려 고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던 히라야마 교수. 그는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했고 작품으로 그려왔다. 북한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수산리 고분 벽화 속의 고구려 여인이었다. 수산리 고분 안에서 본 여인은 긴 저고리에 주름 치마를 입고 우아한 자태로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1500년 전 그 여인에게서 영감을 얻어 고대 일본의 여인도를 화폭에 담았다.絵のお手本に集団里古墳の写真を小さな写真を見て描きました。でその後高松塚古墳が4年後に発見されたんですね。そうしたら私が想像して描いたのとほとんど同じなんですね。で驚きました。 7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카마스 고분은 한반도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고분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서 주름치마를 입은 화려한 모습의 여인상이 발견됐다. 다카마스 고분 여인상은 수산리 고분의 여인과 그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 저고리 길이부터 주름치마까지 이렇듯 고구려는 고대 일본 문화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高松塚古墳の原料にあたるということは日本が当時いろんなことを高句麗から学んだ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影響を大変受けてたと思います。それですからこういうものを見ながら、我々の先祖が日本人が勉強し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ね。 고구려 고분 벽화의 가치는 더 이상 동양인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프랑스인 아리앙 페랭은 북한의 고구려 고분 벽화를 직접 보고 난 후 서양 미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을 발견했다. I chose the Goguryeo tombs as the topic of my PhD dissertation, as I was interested in finding more about this kingdom which produced thousands of tombs that are scattered in northeast China and in North Korea. And this kingdom has produced a distinct funerary culture. And I was also interested in studying more specifically the tombs decorated with wall paintings.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고건축사를 전공했던 낸시 슈타인하터 교수는 요즘 고구려 고분에 쉼치해 있다. 그녀는 중국 건축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던 중 중국과는 다른 고구려 고분의 구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독특한 문양과 고도의 건축술이 담긴 천장 구조. 그것은 고구려 고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if there is a ceiling whose construction is more complicated than almost any other ceiling type that precedes it in Asia. If there's a ceiling that the Korean builders or the Koguryo tomb builders were able to take to its highest level, some of the examples of this very extraordinary ceiling type that have been made, the best examples that survive anywhere in the world. 5세기에서 7세기 사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고분 벽화. 고구려인들은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은 세계적으로 700여 건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예술의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 기독교의 성지인 바티칸 시티는 도시 자체가 세계 유적으로 선정돼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도 무슬림 예술의 가장 완벽한 진수를 보여주는 거대한 대리석 사원인 타지마할 같은 유적들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계 문화유산은 그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유네스코의 기준을 보면은 먼저 인간의 창조적인 재능이 잘 구현된 걸작품으로 대표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세계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한 것 또는 아주 오래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문화, 과학, 산업 발달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고분 벽화는 이 기준에 얼마나 합당한 것일까요? 북한의 고구려 고분 벽화가 세계유산 신청을 했을 때 세계 문화유산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서는 1500년 전 고구려인들의 일상생활과 풍경 묘사에 대한 탁월한 예술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부분에 그렇게 높은 가치를 둔 것일까요? 국내성이 있던 집안 일대는 고구려 무덤이 대를 이루고 있다. 집안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만 해도 12,000여 기. 무덤 가운데는 면적이 2,000평이 넘는 초대형 무덤도 있다. 그러나 모든 무덤에 벽화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벽화가 발견된 무덤은 모두 93기다. 국내성 다음으로 많은 고구려 유적이 남아있는 평양 일대. 안악 3호부는 봉분 길이가 30m가 넘는 큰 무덤이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기둥이 일렬로 늘어서 있어서 마치 지하 궁전을 방불케 한다. 방에는 무덤의 주인이 앉아 있다. 무덤의 주인 옆에는 부인이 그려져 있다. 한쪽 벽에는 집안 곳곳의 풍경을 사진 찍듯 그려놨다. 밥을 하는 부엌. 그 옆에 있는 고깃간에는 노루로 추정되는 고기가 통째로 걸려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레를 보관해두었다. 일종의 차고인 셈이다. 집안 구석구석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벽화는 요즘도 볼 수 있는 민속 도구가 그대로 남아있다. 부엌에서는 한창 일이 바쁘다. 활활 불이 타는 아궁이 위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여인. 눈에 띄는 것은 붓두막이다. 고구려의 붓두막은 아궁이와 굴뚝이 니은자 방향으로 꺾여 있는데 실제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반면 중국은 아궁이와 굴뚝이 일자형으로 돼 있어서 차이가 있다. 90도로 꺾어질 때는 열 효율이 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열을 오래 붙잡아두고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이제 연소된 연기라든가 이런 것을 빼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은 그 고구려 벽화에 처음 보이지만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어떤 아궁이의 형태의 이제 원형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수레의 원형이 발견되는 것도 고구려 고분 벽화다. 수레는 신분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시녀들이 뒤따르는 이 수레는 여성용으로 소가 수레를 끌고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수레를 끄는 동물은 말이 아니라 대부분 소였다. 고분 벽화의 40여 대의 수레 중에서 말이 끈 것이라고 보이는 수레는 2대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 소가 끌었습니다. 과거에 말이 끄는 그 수레의 경우는 수레에 탄 사람이 말을 직접 몰고 그 바깥으로 외출을 했는데요. 소가 끄는 우차의 경우에는 옆에 시종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종이 따라가면서 갈 수 있는 우차가 더 선호되었겠죠. 고분 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대행렬도에선 다양한 고구려인을 만날 수 있다. 고구려 사람들은 저고리를 왼쪽으로 여맸다. 시종을 데리고 외출한 귀족은 화려한 예복을 입었다. 귀부인은 풍성한 주름 치마를 입고 한껏 치장을 했다. 고구려 사람들은 평소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는 습관이 있었다. 여자들도 소매를 맞잡고 그 안에 손을 넣었다. 익숙하고 정겨운 모습이다. 문헌 기록이 갖는 그런 어떤 타개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고구려가 우리 민족임을 보여줍니다. 벽화에 나타난 인물들의 표정, 그 다음에 옷의 모습, 그 다음에 씨름하거나 이런 생활 풍속 등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형태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정서적으로나 형태적으로. 고분 벽화 속에서 당시 유행하던 머리 모양도 알아낼 수 있다. 무용청의 무녀들은 귀 옆으로 한두 가닥씩 머리를 내렸다. 일종의 애교머리다. 머리는 신분이나 나이를 나타내는데 쌍상투 머리는 시집가지 않은 여자들 머리다. 시집간 여자들은 대부분 머리를 얹었다. 특히 반고리 모양으로 틀어올려 멋을낸 머리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안악삼어묘에서 볼 수 있는 그 귀부인의 머리는 가발을 사용해서 크게 만들고 또 이렇게 환으로 엮어지고 거기 또 머리 이렇게 늘였거든요. 머리를 크게 한 것은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연장선에서 자기를 확대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머리가 커졌을 때. 그거는 민족의 자부심이거나 그때 시대에 상승되는 어떤 거를 이렇게 확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은 고분 안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덕흥리 고분은 가옥 구조가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무덤이다. 시신을 두었던 널방한 벽에는 무덤 주인이 생전에 즐겼던 놀이가 그려져 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마사이다. 벽화는 이 놀이를 했던 곳이 앞마당이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덕흥리벽화분으로 들어가면 배치 상태가 아주 확연하게 잘 나타납니다. 덕흥리벽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구려 귀족 저택이 사랑채와 안채로 구별돼 있었다는 것을 아주 벽화의 구성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방에는 이제 사랑채 생활에 관한 것들이 돼 있고, 널방, 관이 들어있는 이제 안쪽 방에는 이 안채 생활과 관련된 장면들이 쭉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무덤은 앞방과 널방 두 개로 나뉜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앞방 벽에는 사랑채가 그려져 있다. 공식적인 업무를 보던 공간이다. 사랑채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안뜰이 있는데 이곳에 마사이를 하는 장소와 창고가 있다. 정면에 있는 안채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공간이다. 안채 오른쪽 뜰에는 연못이 있고 이곳에서 불교 행사를 치렀다. 벽화는 이렇게 빈틈없이 무덤 주인이 살았던 집을 그려놓았다. 무덤 주인이 살아생전 어떤 생활을 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Especially important about a tomb is that it is a person's last statement. It's the last time that the occupant perhaps, or if not, the occupant's direct descendants, make a statement about what I was thinking or what I would like to be thinking about or the way in which I would like to enter the next life. 집 전체를 그린 안악 3호분 전각도를 바탕으로 귀족의 집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해봤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채가 있다. 여기에 주인이 업무를 보는 사랑채와 시종들이 기거하는 행랑채가 있었을 것이다. 중문을 지나가면 안채다. 연꽃이 있는 연못이 있고 한쪽엔 마국간과 외양간, 창고가 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은 고구려의 귀족이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그림은 집안 구석구석까지 살아생전 고구려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런 고구려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중국인들에게도 인상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이것은 이태백이 고구려에 대해 쓴 시입니다. 깃털 모양 금장식을 한 절풍모를 쓰고 흰색 무용신을 신고 망설이다. 어느새 팔을 저으며 훨훨 춤을 춰 새처럼 날에 펼치고 요동에서 날아왔도다. 당나라 궁중무였던 고구려 춤을 보고 쓴 이 시의 제목은 고구려입니다. 마치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깃털 모양 절풍모에 흰색 무용신을 신고 팔을 저으며 훨훨 춤을 추는 모습까지. 이태백이 본 고구려 춤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고구려 벽화는 고구려가 독특한 문화 전통을 가진 나라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문화를 가진 고구려는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선정 기준에도 국제적인 교류와 영향력은 중요한 선정 기준인데요. 고구려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교류 관계까지 알 수 있는 단서가 고분 벽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용청은
무용 그림과 수렵도로 알려진 고분이다.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수렵도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새 깃털 모양의 관, 일명 조우관을 쓴 궁수다. 머리 꼭대기에 곡갈 모양의 철풍이란 관을 쓰고 새 깃털을 꽂는 것은 고구려인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런 고구려인의 모습이 멀리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됐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 지역. 이곳에서 유대인의 버금갈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던 소고드족의 왕궁이 발굴됐다. 이 궁전 벽화에서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발견됐다. 허리에 차고 있는 환두 대도와 머리에 쓴 조우관은 고구려인들이 이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증거다. Вот идет опояска и идут вооружения. Здесь идут элементы и тюркские, и крестьяне, эти самые, идет прически. Но сейчас сохранность, правда, не очень хорошая. Потом, когда вскрывали, было немножечко лучше. Цвета были более тонкие, более чистые. Поэтому немножечко и этнический тип,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вот эти вот элементы вооруж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характерны именно для Кореи, для Востока. 고구려 고분벽화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돈황 석굴. 여기에서도 고구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깃털이 달린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이다. 최근 막고굴의 수렵도에서도 고구려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견됐다. 조우관을 쓰고 사냥에 몰두하는 궁사다. 조우관이라는 것은 고구려식, 전형적인 고구려식 그 관모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낭 막고굴에 나타나는 것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도낭 막고굴에 표현됨으로써 어떤 한편으로는 고구려인들이 이것이 하나의 그냥 어떤 고분 미술의 일정한 도식화된 모티브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구려인들이 그 조우관을 쓴 고구려인들이 기마민족으로서 그 도대 동아시아에 굉장히 널리 알려졌던 어떤 민족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서역인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벽화에서 발견된다. 씨름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벌이는 장례 스포츠였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코가 높고 눈이 큰 사람이 서역인이다. 서역인들은 말을 돌보는 허드렛 일을 하기도 했다. 수산리 고분 벽화에서 나들이 나온 귀족들은 장대 타기와 공 던지기, 바퀴 돌리기 같은 서커스 구경이 한창이다. 서커스의 역사를 추정을 해보면 보통 이제 이 서역이라 불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발전을 많이 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중국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고구려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고구려와 이제 서역 사이에 상당히 활발한 문물 교류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서역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던 고구려의 문화는 일본에도 전해졌다. 현재 발굴이 한창인 기토라 고분은 별자리와 사신도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무덤이다. 현재
이곳은 10년 넘게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고분을 보호하기 위해 발굴 현장은 최소한의 인원이 첨단 과학을 이용해 조사 중이다. 調査はですね、洞窟の穴をまず掘り切りました。でその次に、古墳を作った時に棺や閉塞する石を運び込む部分の埋め土を発掘している途中です。 지난 2월 이곳에선 도굴 구멍을 통해 무덤안이 공개됐다. 이때 처음 육안으로 확인된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현무였다. 最近ヒトラ古墳っていうのをハイパスコープで写真撮りましたけどね、あれは構成、大墓中墓と全く同じ図柄です。あれの小さいものですね。 기토라 고분 안에서 발견된 현무는 벽 한가운데 있지만 그 크기가 상당히 작다. 거북이와 뱀이 엉켜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현무는 북쪽을 상징한다. 기토라 고분의 현무는 강서대묘의 현무에 비해 그 정교함이나 색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남쪽을 상징하는 주작 또한 형태는 유사하지만 그림의 생동감에 있어서 고구려를 따라갈 수 없다. 실제 강서대묘는 사방의 벽이 사신도로만 채워져 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강서대묘의 사신도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백미로 손꼽힌다. 例えば獅子図を見た時ですね、日本高松塚やキトラはこのぐらいの大きさなんですね、頭から尻尾まで。ところが高句麗のはこんなに大きいんですよ、大きさが。だから当時の国力の差がまずありますね。それと勢いが違う、力が違うんです。出力。 서역에서 일본까지 활발한 문물 교류를 했던 고구려는 1500년 전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 그 문화를 떨친 국가였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그 시기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발전합니다. 초기에는 주인공의 생전 모습이나 업적을 그린 인물 풍속도가 주를 이룹니다. 그 이후에는 연꽃무늬 같은 각종 장식 무늬가 그려집니다. 그러다 후기가 되면은 고분안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같은 방위신을 담은 사신도로 채워집니다. 사신도는 가장 발달된 형태의 고분 벽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신도가 고분 벽화의 단일 주제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 벽화는 이렇게 고구려만의 독특한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북한을 방문해 벽화를 답사한 명지대 이태호 교수는 최근 고구려 고분 벽화의 새로운 제작 방법을 공개했다. 벽에 붓으로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성면을 쪼아서 그렸다는 주장이다. 선을 보면 그냥 직선으로 쭉 그어진 게 아니고 부조로 살리면서 나타났던 어떤 정조각의 느낌. 성면을 쪼아서 윤곽을 파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성면 부조 기법은 당시 유례가 없는 벽화 제작법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교한 작업이다. 벽화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붓으로 물을 묻히거나 해서 이렇게 쓱쓱 그린다 이런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 벽화를 세세히 보니까 붓으로 그렸다라기보다는 채색과 먹을 매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석벽화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성면에 몇 개 부조를 해서 채색을 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정말 튀어나올 것 같은 입체감을 줬던 거죠. 이 방법으로 제작돼
고분 벽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진 강서대묘의 사신도.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신도가 꿈틀거리듯 살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하나, 사신도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부조를 통한 입체감과 함께 색채의 비밀이 있다. 색깔들이 고분 내부에 습기하고 일정하게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 색채의 현란함과 화려함을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화가들이 그러한 그 습도와 색채와 돌과 그 안에 공기와의 관계를 미리 생각해서 그런 벽화를 제작하지 않았나. 석벽화 제작 방식과 함께 많이 사용된 것은 회벽화 방식이다. 이른바 프레스코 방식이라고 불리는 회벽화는 쌍용총 벽화처럼 벽면을 석회로 곱게 다듬은 다음 벽화를 그렸다. 이 기법으로 그린 벽화에는 1500년 동안 벽화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비밀이 들어있다. 문화재 보존 처리 연구를 하고 있는 안병찬 교수. 벽화 성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최근 집안 지역에서 입수한 벽화 조각을 분석해 재질을 확인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통기성이 좋게 하기 위해 중간층엔 모래와 지푸라기를 넣었다. 석회를 이용해서 만든 벽은 고분 안의 수분과 만나 종유석과 같은 성분인 탄산칼슘층으로 변한다. 덕분에 벽화는 색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 탄산칼슘의 층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재질을 단단하게 하고 또 안료의 발색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가 땅속에서 1500여 년을 지내오면서도 잘 남겨져 있고, 고구려인들의 발달된 기술로 만들어낸 고분 벽화. 고구려인들은 여기에 그들만의 세상을 담았다. 벽면엔 살아생전 고구려인으로서 가장 화려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천장에는 극락왕생을 비는 영혼의 세계를 표현했다. 천장 중앙엔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대표적인 별자리는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북두 칠성과 현세를 다스리는 남두 육성이다.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북쪽에는 북두 칠성을 그리고 남쪽 벽에는 남두 육성을 그립니다. 왜 이렇게 이제 북두와 남두라는 남북의 대칭 형식으로 그릴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고구려인들에게서 삶과 죽음이라는 두 세계를 주관하는 별자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무덤 속에 그렇게 많이 그렸던 게 아닌가 생각되죠. 그래서 고구려인들에게서 보자면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이런 생각도 이 별자리에 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고분은 둥근 도미 양식으로 만들었다. 세 계단까지는 내벽과 평행한 사각형을 쌓고 그 위에 5계단은 삼각고임으로 8면을 만들었다. 각 계단은 조금씩 안으로 들여쌓기를 한 다음 마지막에 큰 돌로 천장 입구를 막았다. 천장 벽화도 내벽과 마찬가지로 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 그림의 내용은 고구려인의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살아생전의 모습을 담은 그림 위에는 16개의 불꽃 무늬가 그려져 있다.
불꽃무늬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그 위에는 연꽃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죽어서 연꽃으로 환생한다는 불교적 의미가 강하다. 세 번째 단에는 죽은 사람을 신선의 세계로 인도하는 상스러운 동물인 청룡과 백호, 주작이 그려져 있다. 신선은 죽은 자가 나쁜 곳으로 가지 말고 신선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정을 막는 수호신이다. 고구려인들은 현세와 마찬가지로 내세에도 이상세계가 펼쳐진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고구려의 벽화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을까 본다면 아주 재밌는 점이 사방 벽면은 이제 모난 형태가 되죠. 그런데 위로 천정으로 갈수록 궁룡형, 즉 도움 형식이 됩니다. 여기서 아마 자신들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천연지방적인 세계관을 투영하려고 했다는 이런 느낌이 이제 들고, 또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천정은 하늘 모습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다가 온갖 별자리와 온갖 하늘의 상서와 모든 기와이철도 그림을 해서 바로 천공이 자신들의 이상세계다 이것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세계는 고구려 사람들의 우주관과 맞닿아 있다. 우주에는 그들이 관측한 별자리를 그려넣었다. 그리고 해와 달까지. 이것은 바로 고구려의 과학이 만들어낸 천문도였다. 고구려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었다. 1500년 전 고구려의 밤하늘. 고분 벽화 속의 별자리는 고구려인들이 꿈꾸던 또 하나의 세상이었다. 이것은 중국과 북한에서 각각 낸 세계 문화유산 신청서입니다. 고구려 문화를 대표하는 강서대묘의 현무와 웅대한 고구려의 고분군을 표지 사진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문화유산으로 한 건도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은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고분 63기를 묶어서 처음으로 세계 문화유산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지반 지역의 국내성, 환도산성, 광개토 대왕비, 그리고 13기의 왕릉과 26기의 귀족 무덤을 고구려 유적군으로 정하고 세계유산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던 고구려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고구려 유적이 있는 지반 지역을 다시 방문한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과 맞물려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한 중국과 고구려의 역사적 독자성을 주장하는 북한.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 갈등은 현재 고구려 역사 복원과 보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앞두고 중국은 고구려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지반 지역의 전면 정비에 나섰다. 주변의 민가를 완전 철거하고 성벽을 발굴하는 등 사상 유례가 없는 대대적인 공사였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외 취재진에게 발굴된 유적의 공개를 꺼린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 집안의 고구려 유적을 방문한 자료가 공개돼 화제가 됐다. 세계문화유산 심사위원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니시타니 타다시 교수는 중국 집안 일대 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집안은 고구려 유적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去年9月に4年ぶりで現地に来ました。
でその時に初めて来たような印象を持ちました。それほどすっかり変わっていたんですね。でそれは発掘調査が大規模に行われたこと、それから遺跡の周辺の民家がもう何百軒とこう立ち退き撤去されてですね。 그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광개토 대왕 무덤으로 알려진 태왕릉에서 광개토 대왕비가 보인다. 그 사이에 밀집해 있던 민가를 완전히 철거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도 있었다. 환도산성 남문터와 배수구 등 유적의 위치가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환도산성에서는 고구려의 특징적인 건축 양식인 팔각 건물터가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寺跡ではね、平壌の寺跡で見つかってるんですよ。で宮殿では山城ではそのソウル郊外の二世三城イ・スン山村、あそこで見つかってるんですよね。で今度初めて高句麗の山城で、しかも西安で初めて見つかった。 중국 정부는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 공정이 깔려 있다.按照这个目前这个遗产的申报，联合国的有关遗产申报的章程呢，必须是代表一个民族的人、一个国家为整体的，若干个国家或两个国家来共同申报的呢，现在目前的近几年还没有的呢。东北地区的民族文化和自然景观也是非常很有特色、很有代表性的呢，它应该有。 按这个世界遗产的专家的意见，东北地区应该有优秀的世界遗产。我想，我们这两个正在申报的这两个项目也是很大的优势的呢。 한편 중국보다 앞서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한 북한도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이고 강력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북한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そして北韓が申請した時も現地調査は中国が行きましたけれども、私書類で審査したんですよ。それで私はもう推薦しました。世界文化遺産として重要だというね。でそれは高句麗という古代国家を考える上でですね、壁画古墳の内容は非常に高句麗の解明に重要な資料なんですね。独自の重要な資料なんです。 현재 우리나라는 유네스코를 통해 60만 달러의 신탁 기금을 북한에 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국은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 기금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약수리 고분 보존 대책이다. 약수리 고분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 조사를 마쳤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확히 어디까지 고분 바닥이 안치하고 있는지. 약수리 고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가 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습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곰팡이라든지 그리고 벽화가 떨어져 나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서 약수리 고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제 그 고분 벽화 주위의 환경,
그러니까 이제 습도라든지 그런 게 뭐 조금 높은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벽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이제 북쪽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분 벽화를 보존하기 위해 북한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적극 지지했던 히라야마 교수는 얼마 전 북한 정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고분 벽화 연구소 설립 계획을 소개하는 편지다. 이 연구소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80만 달러 가운데 30만 달러를 일본에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それに対して私は、日本政府にもこれ文化財のことだから理解を求め、でまた日本韓国の文化交流会議にもその旨、皆さんに披露して、これはなんとか協力してあげた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おります。で手紙では原則的には協力しますということを返事を出しました。 고구려 고분 벽화는 중국 미술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위진 남북조 시대 중국에서 고분 벽화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맥이 끊어진 중국 벽화 미술사의 공백을 채워주는 중요한 작품이 바로 고구려 고분 벽화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국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중원 문화의 영향을 강조한다. 만약에 고구려 사람들이 이 벽화 고분을 남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면 아찔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중국 기록을 가지고 고구려 역사를 재편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도 보여요. 특히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기도 하고 또 자기 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특히 변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벽화 고분들은 그야말로 생생하게 그 고구려의 역사와 생활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고구려의 역사와 생활이 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1500년) 전 고구려인들은 무덤 안에 벽화를 그렸다. 일승에서의 화려했던 삶을 이야기하듯 그려나간 고분 벽화는 고구려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고구려의 살아있는 역사다. 실제로 고구려 고분 안에 들어가서 직접 벽화를 본 사람들은 고구려인이 우리 조상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실감한다고 합니다. 오는 6월 고구려 문화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고구려는 전 세계 인류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구려 고분 벽화가 없었다면은 고구려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기록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윤색되거나 왜곡될 수 있지만 벽화는 거짓 없는 1500년 전의 증언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구려 고분 벽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진실하게 고구려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분 벽화는 고구려가 결코 변방의 한 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이끌었었고 우수한 문화를 일구었으며 현재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